나는 올해 62세 정영숙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아들과 손자, 그리고 출가한 딸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사연을 들어보실래요? 퇴직하는 순간 나는 자유를 얻을 줄 알았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일터로 달려갔고 수없이 많은 보고서와 회의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주머니에는 매달 들어올 연금이 있었고 은행에는 수십 년 모아둔 저축이 있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빈둥거려 서야 되겠어. 이제는 놀겠다고 작정했나? 그냥 오늘 하루만은 쉬고 싶었어. 30년을 달려왔으니 하루쯤은 괜찮잖아. 나는 단지 숨을 고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 게으름으로 비쳤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내 가슴을 콕 찔렀다. 내가 게을러 보였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고생은 다들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대수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 동안 버틴 내 삶이 그의 입에서는 다들 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내 존재가, 내 노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다. 그럼 나는 뭐야? 당신 눈엔 그저 놀고 먹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난 그냥 말했을 뿐이야. 예민하다는 말은 언제나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나는 남편에게 존중받고 싶었다. 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지만 그 작은 바람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조차 위로받지 못하는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시간이 내겐 작은 휴식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남편에겐 불편한 광경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의 눈치를 보며 신문 한 장을 넘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또 신문이야. 그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이제는 나도 좀 챙겨. 내가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기사 읽는 것뿐인데 괜히 피곤하게 굴지 말고 집안일이나 하나 더 해. 이제 시간이 많잖아. 그의 말은 언제나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마치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부하 직원 같았다. 나는 아내이기 전에 한 인간인데 왜 그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할까? 나도 이제 쉬고 싶어. 당신만 쉬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쉬면 안 돼. 그래, 쉬어. 근데 당신이 쉰다고 집안일이 줄어드나? 결국 내가 불편해지잖아. 불편.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내가 짐짝이 된 것 같았다.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니. 그보다 더 서글픈 말이 있을까? 낮에는 집안일을 해도 고맙다는 말은 들을 수 없었다. 저녁이 되면 TV 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남편 곁에서 나는 그저 한켠에 앉아 눈치만 보는 존재였다. 여보, 우리 주말에 가까운 데라도 다녀올까? 산책 겸 바람도 쐬고. 오랜만에 같이 있으면 좋잖아. 됐어. 괜히 돈만 쓰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바람 쐬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 혼자 다니는 게 싫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나 당신이랑 좀 더 함께 있고 싶어.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들떠. 그냥 조용히 살아. 괜히 움직이면 돈 들고 피곤하기만 하지. 그 순간 깨달았다. 그에게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옆방에 있는 물건처럼 있든 없든 상관없는 존재였다.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어. 싫다기보단 그냥 귀찮아. 나도 이제 편히 살고 싶어. 당신이 옆에 서서 뭐 하자 하니까 피곤한 거야. 귀찮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와 함께하기 위해 살아왔는데 그는 나와 함께하는 게 귀찮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져 내렸다. 돈은 줄이면 된다. 소박하게 살면 된다. 하지만 존중이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었다. 퇴직 후 첫 달, 아침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하루는 남편의 불평과 구박으로 시작되었다. 30년 넘게 맞벌이를 하며 집안을 꾸려왔지만 이제 남편은 나의 존재마저 귀찮아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빈둥거리고 시간 많다고 모든 걸 놓아버린 거야? 나는 그저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이야. 왜 쉬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거야? 쉬고 싶으면 집안일 좀 해. 청소, 빨래, 장 보는 거 말이야. 집안일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남편의 불만은 더 커졌다. 빨래 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고 장을 보면 돈 쓴다고 불평했다. 그걸 빨래 개는 거라고 했어. 다시 해. 이거 장 봤다고? 돈 왜 이렇게 써? 청소는 제대로 했어. 머리카락과 먼지가 그대로야. 이거 안 보여? 어떤 일을 해도 칭찬은 없었다. 오히려 구박과 잔소리만 늘어갔다. 나는 점점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여보, 나랑 같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자. 당신 친구들만 만나지 말고. 당신은 친구 없어. 당신도 친구 만나러 나가. 다 늙어. 둘이 산책은 무슨 산책이야. 그냥 집에서 쉬어. 남편에게 나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반자가 아니었다.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렇게 남겨진 하루하루가 쌓여 외로움과 서운함은 마음속을 무겁게 짓눌렀다.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남편 눈치를 보며 먹는데 그마저도 비난의 이유가 되었다. 차라리 남편이 외출했을 때가 더 편했다. 당신 취미생활 한다고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차라리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오지. 남편에게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돈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기계였던 것이다. 취미를 즐기고 조금의 자유를 누리려는 나 자신조차 죄책감으로 느껴졌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시간만 축 내지 말고 알바 자리라도 알아봐.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구해야지. 평생 가족을 위해 맞벌이했고 연금으로 최소한의 안정까지 마련했는데 남편에게 나는 돈 축내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우리 이쯤에서 그만 헤어지자. 뭐라고? 이 나이에 이혼? 당신 제정신이야?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살 수 없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더라도 나는 내 삶을 되찾고 싶었다. 자유와 존중. 그것이 내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기준이었다. 결심 후 나는 현실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계획하기 시작했다. 집을 팔고 절반을 나누고 작은 전세집을 구하는 시뮬레이션도 해봤다. 생각보다 빠듯했지만 자유를 얻는다면 감당할 수 있다고 느꼈다. 딸아, 아버지와 나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해. 혼자 살아보는 게 필요해. 엄마 이해할게요. 아버지랑 엄마 서로 행복해야 하잖아요. 딸과 아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이제는 내 선택을 존중해 주는 존재가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진짜 끝내는 거야? 끝내자.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싫어. 원룸에 입주한 첫날, 나는 처음으로 혼자 사는 삶의 모든 것을 배워야 했다. 작은 일 하나하나가 도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자유와 책임감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이번에는 색깔별로 옷을 분리해서 세탁해야지. 빨래를 망치면 웃고 넘어갈 수 있었고, 라면을 끓여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었다. 작은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쥐게 했다.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볼까? 늦은 나이지만 할 수 있어. 지원서 잘 받았습니다. 출근은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짧지만 단순한 일이었다. 처음엔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즐거웠다. 손님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가 내 하루의 활력이 되었다. 아주머니, 새로 오신 거예요.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머니도 이런 일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말에 처음으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다. 이제 기타 배우러 가야지. 오랫동안 미뤄둔 꿈이니까. 처음 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줄을 튕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이제 정말 내 삶을 시작했다. 오늘은 SNS도 해볼까? 사진 찍고 글 올려볼래? 처음에는 좋아요 하나 받는 것도 신기했다. 누군가 내 일상에 공감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 이제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자유는 상상 이상으로 소중했다. 혼자 사는 동안 건강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아침마다 산책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소통하게 되었다. 오늘은 집안 정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편의점 일도 해야지. 남편과 재산 분할 협의가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마음이 단단했다. 집과 저축, 연금까지 법대로 나누고 나면 내 몫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나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생활비도 필요하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더라고요. 멋있으세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내 선택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다. 기타 학원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서로 응원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오늘은 조금 더 연습해서 곡 하나 완성해 봐야지.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혼자 살아가면서 서로 따로 만나는 시간이 생기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 깊어졌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 오히려 더 편해졌어. 좋아요. 뭐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머니, 기타 쳐주세요. 들어볼래요? 순수한 기쁨이었다. 이제 나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 내 선택이 맞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야지.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웃고 와야겠다. 영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나도 그래. 혼자 살면서 바빠졌지만 이런 시간이 내게 너무 소중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옛날 직장 이야기부터 가족 이야기까지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웃을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닌 연결된 삶. 그것도 내 선택이라는 것이 새로웠다. 요즘 기타도 배우고 편의점에 알바도 하고 있어. 자유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 정말 대단하다. 나도 용기 내야겠어. 사실 남편과의 이별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면서 헤어지는 것이 가장 성숙한 방법임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감사한다. 너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 나도 고마워. 우리 서로 행복하자. 이제 나는 진짜 내 삶을 산다. 아침마다 산책하고 요리하고 기타를 치며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이제 알겠다. 오늘도 일 잘하셨어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 출발하시다니 존경스러워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나는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오늘 저녁은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야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매일의 삶을 채운다. 집을 정리하고, 요리를 하고, 기타 연습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손주와 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솔직히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응, 딸아. 이제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기타 연습하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요리로 혼자 살아가는 동안 나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선택에 책임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할머니, 같이 기타 연주할래요? 좋아, 같이 해보자.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가족과 친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내 스스로와의 대화가 나를 온전히 나로 만들어 주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퇴직 후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이제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아간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선택에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행복해. 내 삶은 이제 나의 것. 여러분, 우리 나이에 쉽게 이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는데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혼하지 않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 정영숙이 들려드린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우리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